안녕하세요. 대한전선이 놀랍게도 일봉상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장중 호가창을 보면 엄청 시세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설마 상한가까지 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시세 분출의 이유가 뭔지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은 호방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5월 25일에 호방그룹은 대한전선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호방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이 대한전선의 발행 주식 40%를 사들이며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 25일은 언제일까요? 첫 돌파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1390원인 시절이죠. 그 다음 종가 9%가 나오더니 하루 조정을 거치고 또 10%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다음 날에는 21%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대폭 터졌죠. 이 거래량은 2월 23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1%를 찍던 날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이틀 조정을 거치더니 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오죠. 1분기 보고서에만 해도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는 니케였습니다.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니케는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최대 주주는 연기금이었고요. 26%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전선은 연기금이 실질적인 최대 주주였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컨트롤하는 니케는 대한전선의 지분을 2016년 9월에만 해도 7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그리고 이 수량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70%에서 60%, 50% 점차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40%까지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호반산업은 언제 등장하느냐? 5월달이 아니라 그보다 몇 달 전에 등장합니다. 바로 1분기 보고서에서도 호반산업이 등장하죠. 3월 29일에 니케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호반산업과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건 3월 29일이고 잔금까지 전부 납입되면 계약이 종결되겠죠. 예상 계약 종결일은 5월 31일 이전이라고 합니다. 잔금 납입일에 종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종결일 5월 말부터 대한전선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밝히길 호반그룹이 대한전선 인수 절차를 완료한 건 5월 25일인데요. 호반산업이 주식을 취득한 건 5월 18일입니다. 정작 5월 18일에 대한전선의 주가는 3% 양봉이 나오고 끝이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급등한 이유는 호반산업이 인수한 것이 늦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호재가 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있었던 걸까? 참고로 호반산업은 대한전선을 주당 724원에 인수했습니다. 5월 18일의 주가만 해도 1260원이니까 대략 2배 정도 엄청 이득을 본 상태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업하려고 인수했겠죠. 팔려고 인수한 건 아닐 겁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배에서 4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공시를 보면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으로 잡혀 있는 게 아까 봤던 주식 양도 계약입니다. 3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5월 18일에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직전 보고서 3월 29일에도 호반산업이 보고자로 올라와 있고요. 주식을 40% 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결된 5월 18일에도 호반산업이 보고자로 올라왔고 주식을 40% 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한 게 없죠. 그건 계약한 시점에 이미 호반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납입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보고자 호반산업을 기준으로 직전 보고서도 보유 비율 40%이고 이번 보고서도 보유 비율이 40%인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밑에 계약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4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계약이 종결되는 건데 이걸 완료하면서 계약이 완료되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형태를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응? 보유와 소유는 무슨 차이지? 똑같은 게 아닌가? 헷갈리죠? 실제로 이 단어가 헷갈리니까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공시에서 이런 의미 차이를 이용한 것이죠. 허위 공시는 아니죠. 애매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유는 일단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을 뿐이죠. 소유는 반대로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반산업은 대한전선의 주식을 5월 18일 계약 종결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호반산업의 것은 아니었죠. 호반산업이 들고 있을 뿐이지 아직 호반산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돈을 안 줬으니까요. 그런데 5월 18일에는 이제 납입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호반산업의 주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유에서 소유로 주식 보유 형태가 바뀐 겁니다. 온전히 호반산업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니케와 계약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납입을 완료해야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보유에서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니케가 주식을 먼저 넘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받은 날 주식도 넘겨줄 것 같은데 먼저 주식부터 넘기고 돈을 나중에 받은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호반산업이 먼저 경영을 하라고 한 이유였을까요? 자, 다시 아까의 의문으로 돌아와서 대한전선이 상승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뉴스에서는 호반그룹에 인수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전선은 6월 11일부터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면 액티브 펀드 또는 패시브 펀드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예정일이 6월 11일이니까 그 전까지 선침해성 매수세가 몰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6월 11일에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기관 외국인이 있다는 논리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든 나보다 위에서 사주면 나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규 수주 소식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죠. 6천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나로 약 664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뛰었습니다. 1년 새 2배가 뛰었는데요. 대한전선의 사업보고서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원재료 가격 위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선 부문의 영업활동은 구리의 지속적인 구매를 통한 제조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움직이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한전선은 구리를 구매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가격이 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를 대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리 가격은 10% 올랐는데 제품 가격은 20% 올리면 10%만큼 추가 수익을 더 볼 수 있죠. 대한전선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한전선이 얼마의 마진을 더 붙였는지 잘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구리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소비자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지만 않다면 말이죠. 최근 1년간 구리 가격의 추이인데요.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야 할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뛰었음에도 뉴스 기사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등의 전선업계 매출도 크게 뛸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구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리 가격은 왜 오를까요?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선 수요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선업계는 장사가 잘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리 최대 공급 국가인 칠레도 국경 폐쇄에 들어가고 노조의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리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죠. 이렇듯 대한전선은 생각보다 정말 여러가지 호재들이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조 원대에 달하는 대한전선이 이렇게 하루가 바쁘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21년 3월 29일 호반산업과 니케는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납입을 완료하면서 매매계약도 종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호반산업이 진정한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보유에서 소유로 넘어갔죠. 그리고 2021년 6월 11일에 대한전선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수주와 구리 가격 상승 등 다른 이슈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